네, 저희 매출은 항상 변합니다. 저희가 항상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J커브를 그리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매출은 맨날 오르거나 내리거나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변경에 맨날 바뀌는 매출 지표에서 얼마나 기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0만 원, 1,2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변했다고 했을 때 똑같은 지표를 보고서 서로 직급에 따라서 다른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실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평균 매출액 1,000만 원 평타 쳤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리더진이나 임원진 같은 경우에는 와, 매출액이 400만 원이나 줄었어? 이거 뭔가 좀 이상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매출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매출액은 어디까지 올라야 비즈니스가 성장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개념들을 좀 정량적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도 많이 활용해 보신 개념일 거예요. 반대로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평균 값을 기준으로 각각의 값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사람들의 IQ가 평균 한 10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IQ가 130인 사람이 나오면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마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겠죠.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고, 뭐 스카이 출신일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 반대로 IQ가 110인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마 똑똑하긴 한데 살짝 애매하죠. 아마 평소에 잔머리 되게 잘 굴러간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둘 다 똑같이 평균보다 높은데 왜 둘의 평가가 갈리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표준 편차의 개념을 알게 모르게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평균 IQ가 100이라고 할 때 IQ의 표준 편차가 16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0, 116, 132 저 단계로 나뉘어서 우리가 이 각각의 단계를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즉 표준 편차는 이제 평균 값을 개념으로 여기서 표준 편차의 1배수만큼을 더하거나 뺐을 때 이 값이 얼마만큼의 전체 집단의 얼마만큼을 설명하냐, 약간 이런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통계학에서 되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인 만큼 실무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량률 체크하는 데 많이 쓰고요.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도 이제 표본오차 같은 걸 계산할 때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수학과가 아니라서 이런 거 계산할 줄 몰라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엑셀이랑 AI가 너무 잘 나와서 수식 하나만 넣거나 아니면 그냥 전체 로우 데이터 넣고서 표준 편차 계산해줘 라고 하면 뚝딱 나오는 개념이라 아마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기가 좀 돌아왔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케터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저희가 A라는 가상의 스타트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그리고 표준 편차가 3천만 원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싶어, 목표 매출액이 얼마야? 라고 할 때 우리가 평소에 와, 이번에 규모 좀 크니까 한 2배 찍죠? 라고 말을 했다면, 그러지 말고 우리 표준 편차의 딱 2배수만큼 한번 목표를 설정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 목표액은 이제 1억 6천만 원이다 라고 할 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세워졌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목표 매출액이 정해졌으면 이를 역산해서 그냥 CPA랑 CAC 대입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얼마 써야 되는지 똑똑하게 나오겠죠. 그런 장점이 있고, 반대로 이제 목표가 아니라 위험 지표를 정의할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 편차의 1배수만큼을 평균에서 빼서 이 지표까지 갔을 때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자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데이터 시각화를 곁들이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돼요. 저기 있는 가로선이 이제 표준 편차의 1배수만큼을 평균에서 뺀 값인데, 그러면 우리 매출액이 표준 편차 이 가로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위험 지표라고 판단을 해보자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4가지 스텝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매출이 평균보다 좀 비이상적으로 떨어졌어라고 전사에 알려주고, 그리고 뭐 원인 분석은 당연히 해야겠죠. 세 번째로 내가 지금 그러면 이걸 견인할 수 있는 단기적인 액션이 뭐냐를 한번 리스트업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회고하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검색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서비스다 보니까 검색 광고 운영하는 것 중에서 이제 효율 좋은 키워드 한 5% 정도 뽑아서 따로 빼서 비상용 캠페인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일정 지표 이상 떨어지면 입찰가 엄청 높여서 당장 매출 견인하는 용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드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뭐 온드 미디어나 아니면 이제 CRM 캠페인, 뭐 온사이트 캠페인, 이런 캠페인들 활용해서 즉각적으로 매출 아마 견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급박하게 진행했는데 표준 편차 같은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분야로 쓸 수 있어요. 상관관계 분석이나 아니면 나중에 선형회귀 분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인 만큼 오늘 이 인사이트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